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남자가 79.9세, 여자가 85.6세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 90세를 넘기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오전에 완벽하게 처리하던 일도 지금은 여러 번 확인을 하고 또 해도 오류가 생겨 야근을 밥 먹다시피 해요. 최근 들어 깜빡깜빡 하는데 운전대를 잡으면 덜컥 겁이나 고민입니다.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옛날 어릴 때 얘기를 부쩍 많이 하세요.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내용을 자꾸만 물어보세요. 오늘은 기억력 저하로 인해 생기는 문제의 원인과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의 뇌가 오늘의 나를 기억합니다. 브레인 테라피입니다. 요새는 부장님 눈치가 많이 보여요. 40대 공무원인 강 씨는 최근 들어 업무를 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져 고민입니다. 예전에는 오전에 완벽하게 처리하던 일도 지금은 여러 번 확인을 해야 하죠. 그마저도 오류가 생겨 다시 하거나 야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야근을 하면 해결이 될까요? 야근을 해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만 늘어날 뿐 도무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강 씨의 업무를 받아 결제를 해야 하는 부장님의 속이 타 들어갑니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나 불안한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면 기억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뇌에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뇌세포는 너무 많은 코르티솔에 노출되면 죽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공무원 강 씨는 최근 들어 야근 수당도 나오지 않는 업무량에 치여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기억력만 문제일까요? 인지력도 문제입니다. 30년째 운전 중인 임 씨는 최근 들어 운전대를 잡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야간 운전이 힘들어지기도 했으니까요. 노화로 인해 노안이 왔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안뿐만 아니라 운전 능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화로 인해 시각적 인지와 반응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나이 들어 뇌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는 노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년부터 문제죠. 어머니와 함께 새로 시작한 열혈사제 시즌2 드라마를 같이 시청하던 중이었습니다. 4년 전 시즌1을 재미있게 보셨던 터라 기대를 잔뜩 하셨죠. 그렇지만 정작 드라마 속 사건이 터지기도 전에 어머니가 이번에는 재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웃음이 터지는 액션 장면을 보시고도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웃어야 할 곳에서 웃지 않다니 이해를 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잠도 예전보다 많이 주무시네요. 이러한 증상들은 노화로 인해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경도인지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방치해두면 약하게는 경도인지장애, 심하게는 치매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치매는 아직까지는 치료하기 까다로운 질환이죠. 완치도 없고요. 그래서 예방만이 최선책입니다. 단순하게 기억력 저하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생기면 적극적으로 예방과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억력 좋아지고 치매 예방되는 두뇌 관리법. 첫 번째로 기억력 좋아지고 치매 예방하는 뇌 관리 방법으로 가바가 있습니다. 가바. 들어보셨죠? 이 가바 물질은 뇌를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어 뇌세포가 과하게 흥분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술을 먹거나 불안할 때 안정제 같은 약을 먹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바라는 물질은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그 활성 수준이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하게 걷는 산책만으로도 다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집에서 10분 정도만 제자리 걸음을 걸어보세요. 10분의 걸음만으로도 우리의 두뇌는 운동을 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뇌 기능을 올려주기 위해 한낮의 따스한 햇빛을 만끽하며 산책을 즐겨보세요. 두 번째로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손 운동입니다.
손을 이렇게 톡톡 움직이면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받은 뇌는 인지 능력, 언어 능력,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여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죠. 이처럼 손가락 끝을 너무 세게 말고 살짝살짝 닿았다가 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됩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자리에 누워 계실 때 방바닥을 손가락으로 두드리시던 생각이 납니다. 90세를 넘기셨어도 정신은 멀쩡하셨죠.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가는 시대에 손가락 두드리는 손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력, 인지력 저하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먹는 포스파티딜세린이 있습니다. 이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의 세포막 구성 성분인데요.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인지 능력, 집중력, 끈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노화로 인해 떨어진 기억력, 인지력 개선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뇌 기능 개선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대두에서 추출합니다. 이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을 하루에 300mg씩 식품으로 권장량을 먹으려면 대두를 매일 28kg이나 한 번에 먹어야 합니다. 네, 절대 불가능하죠. 뇌세포의 세포막 구성 성분이기도 한 이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에서 작용할 때 아연이나 비타민 B군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로토닌, 도파민. 이 물질들은 노르에피네프린과 더불어 뇌 속에서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아연이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아연은 세포 증식과 면역 기능 조절에 필수 성분으로 각종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니까요. 포스파티딜세린과 아연을 함께 먹을 경우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두뇌 면역력을 높이는데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포스파티딜세린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할 때는 아연과 비타민 B군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의 혈행 개선과 기억력에 좋은 성분으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뇌 기능 개선 성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징코입니다. 네, 은행잎 추출물이죠. 이 징코 속에는 플라보놀 배당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기능 개선 성분입니다. 옛날에 혈액순환에 좋다고 어르신들이 은행을 많이 드셨는데 말이죠. 실은 은행 열매보다 은행잎에 이 성분이 더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나 봅니다. 앞에서 말한 기억력 저하와 인지력 개선 기능성이 있는 포스파티딜세린 성분과 징코 성분을 합친 제품을 영양제로 드시면 됩니다. 당연히 포스파티딜세린의 흡수를 도와주는 아연과 비타민 B군을 함께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포스파티딜세린과 징코를 넣은 제품은 몇 개 눈에 띄는데 아연과 비타민 B군까지 넣은 제품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찾은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또한 독서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일의 뇌가 오늘의 나를 기억합니다. 늘 뇌 건강하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